악성은 아니겠지. 내가 안 되는 거야. 화면에다 아니 그냥 이해했어요. 오자마자 이해했어요. 필승, 김일승, 차현우, 태윤, 채원, 나쁘지 않니? 두개 나왔는데. 윤겸, 한빈, 수루, 교환, 남자가 앞에 하나 넣고. 준혁, 여기서 얘는 좀 짜리는. 동아, 유일하게 4점. 유진, 주한, 정훈, 이번 좀 공부하다. 지은, 나 이제 공부한다. 현석, 이번 생명 공부할 거예요. 해밀, 나 2만 원 할게. 아니 3번은 풀었는데 다른 데서 하고. 3번 풀었다고? 풀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시작이 잘못했어요. 시작이. 잘못해. 자, 조용! 아니, 3번은 선생님이, 이거는 당연히 다 문제를 잘못 풀 줄 알고, 2번하고 3번은 주는 점수였는데, 이거를 못 풀면 어떡해. 자, 킥태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번 보세요, 1번. 1번 보시면, 저항이 요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합성저항 구하는 거잖아.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전류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저항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냥 저항선을 안 그려놓고, 그냥 이 선에 저항이 있다라고 뭐 해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 저항들 쭉 있는데, 이 저항이 전부 다 8옴짜리로 같아요. 그죠? 8옴짜리로 같고, 그랬을 때 이게 합성 저항은 얼마이냐라고 했는데, 이걸 회로를 막 바꿔 그려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인 경우에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이쪽으로 나뉘어 가죠. 전류가. 그죠? 그러면 얘랑 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병렬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전위차랑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전위차가 어때요? 같은 거야. 맞죠? 저항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쪽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여기 전위를 알면 된다라는 개념이거든. 결국은 뭐냐면 각각의 전위를 대칭적으로 해서 각 등전위 지점을 찾아가지고 한쪽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쓰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얘네들 다 병렬이니까 하나의 전압만 만약에 안다라고 치면
전압을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IR이죠. 그죠? 요거에 대한 전압 강화들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동일하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저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을 더한 것이 전체 전압과 같다. 이렇게 두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얼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쪽으로 나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반이 되는 거죠. 절반. 그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저항 R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곱이 뭐가 되느냐? 전체 전압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전압 차 있죠? 그죠? 요걸 하나의 뭐로 보자? 합성 저항으로 봐버리면,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I, 이쪽으로 나오고 있지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합성 저항한 요 녀석과 이것의 곱이 전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전압 차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각 지점에 이제 병렬일 때 각 지점에 이 전압 강압 값들을 다 더해주면은 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절반이 왔습니다. 이쪽으로 절반 갔겠죠? 그럼 이 지점에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요로 절반 가겠죠? 병렬 관계니까. 그러면 얘가 4분의 I만큼 흐르겠네요. 여기 R일 때. 그죠? 얘나 전부 8옴이잖아. 그 다음, 여기는 어떻습니까? 요 선은 똑같은 선이죠? 그죠? 그러면 4분의 I.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합쳐져서 들어올 겁니다. 왜 합쳐져서 들어오겠습니까? 결국은 여기랑 여기가 합쳐져서 여기 얼마 나와야 돼? 들어갈 때니까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 여기에서 4분의 i가 같이 만나가지고 여기 2분의 i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2분의 i. 그래야지 i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등전이 지점들 이렇게 잡아주시면 보세요. 여기 등전이 맞죠? 그래서 자 2분의 IR 플러스 4분의 IR 플러스 4분의 IR 플러스 2분의 IR 한 값이 얘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회로가 대칭일 때는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게 병렬 구조들이 직렬 형태로 쭉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전이면으로 끊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니까 4분의 6 IR이죠. 그죠? 그러면 2분의 3 IR인데 여기서 I는 같은 거니까 결국 R은 2분의 3에 요 R이 몇 옴짜리예요? 8옴짜리죠. 그죠? 그래서 12옴이 되겠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이해되죠? 안 되나?
자,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그 우리 합성 저항 해가지고 역수의 합을 해가지고 그걸 다 더하고 있으면은 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이번에 요 트랜지스터 요거는 어떤 형태입니까? PNP예요, NPN이에요? PNP죠. 전류가 이미터 쪽으로 들어가서 베이스 쪽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PNP죠. 그죠? PNP는 어떻게 걸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P, N, P 베이스가 요거고. 자, 여기죠. 여기에서 요거는 여기가 이제 순방향, 여기가 역방향 걸려야 돼요. 그죠? 이거 정도는 트랜지스터 배웠으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걸린다고 했죠. 이쪽이 이쪽보다 더 셉니다. 전압이 세게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A가 플러스그, B가 마이너스그, 그 다음에 베이스는 N형 반도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부분 점수 안 주고 그냥 통으로 채점했어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부분 점수 없이 통으로 했고, 3번, 4번은 선생님 부분 점수를 줬어요. 계산하는 거라서. 현우는 내가 보니까 하나가 맞고 하나는 찾아도 없더라, 답이. 그러니까 틀렸다 하고 보니까 이거 전체 전류 구한 거네. 그 답이 없더라고. 자, 3번 이거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데? 응? 문제 바꿔내는 거 뭐 하는 거야? 너 풀어놓고 이상하게 너무 생각나구나. 이거는 중학교 과정만 우리 착실히 한 사람들이면은 다 되는 거잖아. 확실히 안 된다. 중학교를 그냥 하는데 그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못 써봤어. 그 글씨를 못 읽는 사람 뻔해. 기억이 저거는 글씨 못 읽고 틀리지 않아? 어떤 글씨 있어? 자, 요거 합성 저항하면 요거 얼마입니까? 여기에 10 나옵니까? 요거는 이거 하시면 돼요. 3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하면은 R은 15옴 나옵니다. 15옴.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런 얘기죠. 80, 10, 10 요런 회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80. 요거 합성하니까 10. 여기 10 있죠. 전체가 얼마짜리라는 얘기예요? 100짜리 저항이 걸린 거죠. 이겁니다. 이거. 요게 100옴. 요게 300V. 그죠? 그러면 전류는 전체 전류는 얼마입니까? 3A 나오죠? 그죠? I는 R분의 V니까 100분의 300 해서 3A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출발이 3A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3A가 가죠. 그럼 저기 두 번째 질문이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그럼 V는 IR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240V. 그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이제 60V 걸리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나뉘어져 갑니다. 나뉘어져 가는데 저항이 몇 대 몇이에요? 저항이 2대 1이죠. 그럼 전류는 1대 2로 나뉘어 가겠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2A, 이쪽으로 1A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류 물어봤으니까 1A.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30V, 여기 30V에서 총 60V에서 전체 300V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보자. 자, 4번은 기전력이 12, 내부장이 2, 전지 2개, 직렬로 연결. 그리고 전기장이 11옴인 장선 연결했네요. 그죠? 자, 요 얘기네. 여기 저항이죠? 저항선. 자, 요만큼이, 요게 건전지 하나, 요게 건전지 하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12V, 요게 2옴, 맞나요? 네. 12V, 2옴. 그 다음에 이게 11옴이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지금 뭘 물어봤느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봤죠? 전지 한 개의 단자 전압 물어봤습니다. 한 개의 단자 전압.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 기전력이 2개가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직렬로 기전력이 연결되면 N개만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더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N개 곱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내부 저항하고 외부에 있는 저항이 있잖아. 얘네들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류 I에다가 곱해줘야 되는데, 얘를 R이라고 하면 R, 그 다음 얘를 스몰 r이라고 치면 요것들이 다 직렬로 연결되면 N 스몰 r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요? 요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I를 구하라는 건데, 자, 이게 기전력이 12V니까 이게 24V가 되겠죠. 24V. 그 다음 I는 모르겠고, 자, 요게 11옴입니다. 11옴. 그 다음에 요게 2옴짜리 2개니까 4옴이네요. 그래서 I는 얼마입니까? 15분의 24예요. 15분의 24 나누면 얼마입니까? 1.6A. 그죠? 그래서 5분의 8. 5분의 8. 그것도 맞고,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단자 전압. 단자 전압 V는 IR이기 때문에 요것은 기전력에서 내부 저항의 전압 강화. 요걸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요게 12 마이너스 이제 전류값이 1.6이죠. 1.6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요게 3.2죠. 3.2 빼면 8.8 볼트 이렇게 되겠네. 5분의 44죠. 5분의 88이 많더라. 자, 됐습니까?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 복습을 좀 해봤어요. 어디가 제일 어렵니? 역학, 전자기학. 아직 전자기학은 반도 안 배웠지, 아직. 반도 안 배웠고. 그 다음에 파동. 어떤 게 어려워? 전자기, 파동. 역학은 어렵단 말 안 나오네, 이제. 기억이 아니야. 예. 파는 전쟁이는 맨날 하고. 파동은 하정은 뭐지? 필기 시작하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확실한 거. 나도 한번 올라가. 나 진짜 야매 자, 그러면 오늘은, 519페이지, 여기 한번 봅시다. 거기 517페이지 내용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517페이지. 문제 풀 때,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두시고. 자, 519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키르이호프는 사실, 여기 전기에서 우리한테는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분광학에서 더 유명하죠. 키르이호프. 분광학. 자, 이제 전기 회로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푸는 거야? 이런 느낌의, 회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 때, 키르이호프 법칙이라는 걸 쓰는데, 자, 그 책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요런 회로를 한번 봅시다. 원, 투, 쓰리네. R1, R3, R2라고 잡고 E1, E2 자, 이런 회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풀래? 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값들을 줄 겁니다. 어떤 값들을 주고 거기에서 뭐 전류 값을 구하든지 그리고 뭐 R3에 걸리는 전압 강화 값을 찾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단순히 이렇게만 돼 있으면 너무 쉽죠? 이렇게 빙 돕니다. 전류가. 그죠? 그런데,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전류 흘러요? 이게 비유하는 거. 이거 전류 흐릅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여기 숫자가 왔다 갔다 숫자가 안 보여. 요거 5V, 2옴, 3V.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도는 거죠. 그죠? 이거 흐릅니까? 플러스 쪽이 너무 어려워. 이거 전지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반대로 꼈는데?
근데 나는 저거 두 개 전압이 틀려가지고 누가 계속 같기도 하고 시계방이 하나가 비나이게요. 아닌가? 아니 하나가 항세를 비호감이야지. 흘러 안 흘러? 강제는 아니고 플래커 예. 흘러요. 진짜 항세였어? 봐봐, 우리가 보통 그 전자제품 쓰면 건전지 하나는 바로 넣고 하나는 반대로 넣으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작동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안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건전지들은 볼트 수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가 반대로 걸리면 기본적으로 안 흐르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거는 5V의 압력이고 얘는 3V의 압력이 반대로 걸리면 얘는 이런 거죠. (2V의) 압력이 걸린 상태로 도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만약에 무조건 반대로 끼우면 안 흐른다 그러면 이거 안 흘러야지. 그렇잖아. 전지가 여러 개 막 박혀 있어도, 에? 다 같은 게 아니면, 그리고 이제 그 개수별로 딱 맞춰지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흐르는 방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옴의 법칙으로 배웠던 걸로는 풀기가 힘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푼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이 뭐냐? 어렵진 않아요. 요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이제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은, 문제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아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난이도 있는 것들은 막 전기, 기사,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뭐냐면,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어요. 제1법칙은 뭐냐면, 분기점에 대한 겁니다. 어떤 분기점에서, 그렇죠.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은 겁니다. 합이. 총합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분기점이라고 하면 여기 분기점 됩니다. 여기는 분기점이 아니에요. 요거. 그냥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직각으로 그려서 그렇지.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여기서 이제 선이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기점이지만 요런 데는 분기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분기점이 몇 군데 보입니까? 두 군데 보이죠? 여기나 여기. 이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여기 플러스 극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나온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쪽으로 전류가 온다, 하나 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분기점을 향해서 위에 거, 아래 게 둘 다 모이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다 모이죠? 모이고 나가는 게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나는 이렇게 잡기 싫은데 나는 이렇게 잡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상관없겠죠? 맞습니까? 요 경우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앞에 경우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 방향 알 수 있습니까? 계산 안 해보고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회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은. 그러나 반드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든지 아까 앞에서 이쪽에서 모이면 이쪽에서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3개이기 때문에 2개는 들어오고 1개는 나가고 또는 반대가 되죠. 자, 분기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요렇게 보통 잡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돼요. 돼요. 되는데, 나중에 계산해서 만약 이 방향이 이 방향이었다라고 한다면, 값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계산하면 플러스 값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은 내가 꼴리는 대로 잡아도 되는데, 반드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보통, 전화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전류가 들어와서 여기에 나가는 값이 같아야 된다. 전류라는 게 전하들이 시간당 얼마나 지나가느냐,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칙이죠, 전하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 이거는 루프를 그려줍니다. 닫힌 회로. 닫힌 회로를 그려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회로를, 닫힌 회로는 요렇게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맞아요? 그 다음 또 어떤 회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요런 회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회전은 뭐 이렇게 시켜도 되고 이렇게 시켜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또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돌리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복잡한 회로가 있다라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어. 그러면 폐회로, 즉 닫힌 회로를 몇 개 잡을 수 있느냐면 요거 하나, 그 다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 이렇게 하나, 이렇게도 하나, 이렇게도 하나. 겁나 많이 나오죠? 그죠? 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전체 기전력이 무엇과 같아야 된다? 전체
전압 강압값과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건 시그마니까 합입니다. 합. 다 합치는 거예요. 알겠죠? 합쳐가지고 이렇게 안 하려면 한쪽에다가 모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두 가지 방식을 다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위에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일 법칙. 지금 그냥 요 잡힌 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I1이라고 해볼게요. 자, 1, 2, 3 잡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저항을 지나가는 애들을 잡으세요. 알겠어요? 법칙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 이걸 적용시키는 게 학생들이 까다로워합니다. 그래서 자, 이 I는 결국 여기를 지나서 온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지나서 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I3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얘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니까 이게 I2다. 그지? 지금 엉망으로 회로를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젤 법칙으로 식을 항상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이 분기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I1 플러스 그 다음 I3 이퀄. 자, 들어오는 것은 수입이니까 다 플러스로 잡습니다. 나가는 건 그냥 마이너스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그때는 마이너스로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 형태로 잡으면 굳이 들어오는 거 플러스 나가는 거 마이너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들어오는 것끼리 모으고 나가는 것끼리 모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잖아. 그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런 형태고 얘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칙을 적용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법칙은 자, 요걸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 방향으로. 그죠? 이 방향으로 돌린다라고 가정해볼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 기전력을 왼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왼쪽에다가 기전력 요 E1 하나밖에 없죠. 자, E1 이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류를 이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 I1은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는 내가 회전하는 방향하고 얘 잡은 방향하고 똑같죠?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쪽 반대편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1, R1. 그죠?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내가 회전시키는 방향이 얘 전류 방향과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3, R3 이렇게 식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요 위에 거예요. 위에 방식. 근데 밑에 방식은 뭐냐? 밑에 방식은 자, 기전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전압을.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E1이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이쪽은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로 생각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가고 있잖아. 그럼 전압이 강화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지금 마이너스에 가까우니까 여기가 낮고 여기가 전위가 높잖아. 맞죠?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R1을 딱 지나가게 되면 전압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I1, R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전압이 상승하는 거죠, 오히려. 맞습니까? 요 폐회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쪽이 이쪽보다 전압이 높잖아. 그죠? 근데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I3, R3 요게 0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에 게 쉬워요? 밑에 게 쉬워요? 그건 자기가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구별 못하고 막 써버리면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야. 자, 이 방식이다. 요거를 할 때는 그냥 회전 방향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놓고 잡을 때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한 방울 잡았을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전력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플러스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고 만약에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크게 돌게 되면은 이거는 플러스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잡아볼게요. 그러면 크게 자 크게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저렇게 잡아보면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하고 이거 둘 다 해볼게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자, 얘는 일단 플러스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전압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E1.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왔던 얘가 있네요. 얘는 지금 이 폐로 회전 방향을 내가 반시의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E2가 돼요. 자, 그 다음 얘 여기 흐르는 전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오죠. 내가 잡아놓은 전류 방향. 여기 I2가 지나갈 겁니다. 여기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회전시키는 방향하고 같죠? 그죠? 그럼 플러스로 해서 반대편에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흐르죠? 그죠? 그러면 이 전류가 여기 가는 거니까 I1은 이 방향이니까 회전 방향하고 동일하네요. 그럼 이거 플러스 I1, R1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큰 루프로. 이해되니? 자, 밑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즉, 요거. 자, 이거, E1. 그 다음에, 요건 동일합니다.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니까, E2. 전압이 강화되니까. 그 다음, 여기서 전류가 이쪽으로 가는데, 잘 보세요. 전체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의 전위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요건. 전위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 요 회로 방향에서 여기가 전위가 높고 여기가 전위가 낮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니까 전압 강화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I2 R2 얘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I1 R1 요게 0이다. 그런 식입니다. 형태는 당연히 똑같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걸 회전시키면서 전압 강화 방향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한 방식은 요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왜냐면 내가 잡은 회전 방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잡아놨던 전류 방향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만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들이 나옵니다. 식들이. 자, 식이 지금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 또 여기도 하나 있죠. 자, 식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미지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미지수가 만약에 3개라고 가정을 하면 식 3개면 미지수를 풀 수가 있겠죠. 결국은 키르이호프 법칙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얘는 이제 보통 하나의 분기점 잡고 형태가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법칙은 루프를 돌리기 때문에 모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식을 만들어 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결국은 연립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쉽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예를 하나를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보세요. 전류값. 자, 여기 8V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자, 계산해봐라. 직접 안 해보면 잘 안 돼요. 나중에 저거 하면 되겠지. 안 돼. 진짜로. 저거대로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된다니까?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만 알면 당연히 전압 강압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죠? 회로가 분석이 되는 거죠. 여기 8V다. 또 잘 안 보일라. 다 보여져요? 어떻게 되는?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저항이 3개 있으니까 전류도 3개로 한번 해서, 자, 분기점을 여기를 잡고 한번 보죠. 여기 이쪽으로 돈다라고 생각하고, 아, 여기로 하나 가겠구나. 자, I1.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오겠지 뭐. I2.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쪽으로 I3가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잡았으면 다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고, 엉터리로 잡았으면 엉터리 된 부분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겁니다.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I1, 플러스 I2는 I3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10이죠? 10. 기전력이 10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죠. 회전 방향하고 동일하니까, 3I1이네요. 3I1.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회전 방향 동일하니까 전류 방향이 그냥 I3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식 하나 더 만들려면 뭐 여기에서 하나 더 잡아도 되겠네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돈다 치고, 그러면 8V 기전력 8V, 그 다음 전압 강압 값이 2I2죠. 회전 방향 똑같죠? 그 다음 여기도 회전 방향 똑같으니까 플러스 I3.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I1을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 안 나오겠는데? 화면?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I1은 I3 마이너스 I2니까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0은 3I3 마이너스 3I2 플러스 I3. 자, 그러면 4네요. 10은
i3를 뒤에다 적을까? 상관없다. 마이너스 3i2 플러스 4i3. 맞죠? 그 다음에 요거 8 이퀄 여기에다 4를 바로 곱해버립시다. i2를 할까? 요거를 제거하면 되겠다. 4를 곱해서 4, 8, 32, 4, 2, 8i2 그 다음에 플러스 4i3 됐죠? 그러면 빼주면 되죠? 빼면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i2 됐죠? 그러면 i2는 얼마입니까? 2A네요. 그럼 i2가 2A래. 이게 2A. 요건 방향 제대로 잡은 거죠?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가 2A 넣으면 4 넘어가면 4 i3가 4 나오네요. 그죠? i3 4A. 그럼 얘도 바로 잡았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넣어주면 4, 2 하니까 2가 되겠네요. i1 2A. 이것도 바로 잡았네요. 그죠? 그래서 2, 2, 4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네요. 결국은 연립 방정식인데 식을 그 미지수에 맞게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찾을 때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처음 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되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것들도 애매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하다. 알겠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520페이지 가시면 그 휘트스톤 브릿지라는 거 나옵니다. 휘트스톤 브릿지. 요거 마저 합시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자, 이게 기전역이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얘가 R1. 얘가 R2. 자, 여기 R3고, 얘가 R4인데, 얘를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저항을. 이 저항을 모를 때, 요 하나를 가변 저항기, 요거는 이제 가변 저항기입니다. 얘들 가변 저항기가 뭐니? 저항을 바꿀 수 있겠지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우리가 저항이 이렇게 생겼죠? 실험할 때 이제 요런 게 이제 저항이 되겠죠? 여기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 이쪽에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저항입니다. 근데 요 선을 갖다가 요 선이 이제 요런 막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막대. 요걸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 선을 여기다 안 대고
요렇게 해서 여기쯤 됐어. 그럼 저항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드는 거죠. 요렇게 하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가변 저항기야. 알겠지?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잡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이런 거야.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게 가변 저항기인데, 이 가변 저항기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자, 요 사이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고, 왜 이제 검유계입니다.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러면 여기 이제 전류가 딱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쭉 흘러서 여기도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처음에는. 근데 이 가변 저항기를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미세하게 하다 보면 여기가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이 나와요. 알겠어요? 0이 되는 순간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끝. 이게 휘트스톤 브릿지야. 봐봐. 뭘 몰라? 얘를 모르잖아. 얘를 모르는데 가변 저항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미세 조정하다 보면 여기 사이에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에 저항이 딱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로 곱하면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세 개를 알고 하나를 모르잖아. 이거 모르잖아. 나머지 세 개는 알잖아. 그래서 이걸 구한다라는 게 휘트스톤 브릿지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여기가 0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랑 여기가 등전이, 그렇죠. 등전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도 막 등전이 가지고, 풀었었죠. 그죠? 그것처럼, 여기랑 여기가 등전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이로는. 그지? 그러면, 봐봐. 이쪽으로 I1이 흘렀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이쪽으로는 뭐 I2 흘렀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I3, 이쪽 I4 흐를 텐데, 가만 보니까 이쪽으로 전류 안 흐르면 I1하고 I3가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2하고 I4가 어때요? 같죠? 맞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전이기 때문에 요 전압 강화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가 어떻습니까? 같겠죠? 그죠? 자, 여기 전압 강화 얼마입니까? I1, R1 요거랑 여기 전압 강화 I2, R2가 같을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 강화가 생길 텐데, 여기 전압 강화랑 여기 전압 강화가 같을 거 아니야. 여기가 등전이고 여기도 등전이니까. 그죠? 요 지점, 요렇게 되니까 여기가 등전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I3, R3. 요게 I4, R4와 같습니다. 근데 얘는 요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겠네요. I1, R3 그 다음에 I2, R4 그죠? 자, 여기에서 I2분의 I1은 R1분의 R2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해봅시다. I2분의 I1은 R3분의 R4 그죠?
요쪽 항이 같네요.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뜻이네. 같다. 자, 같다라고 둬볼게. R1분의 R2 이꼴 R3분의 R4.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랑 이렇게 곱해지죠. 위에 거랑 같죠? 똑같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갈라졌는데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가 등전이가 돼서 여기서 떨어지는 전압 강압값과 여기에서 전압 강압값이 같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 가변저항기로 쭉 하다가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 순간에 이 저항값을 가지고 알면 세 개를 알고 하나를 모르니까 그냥 크로스로 곱해서 같다라고 두면 그냥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휘트스톤 브릿지입니다. 굉장히 효용성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사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할 게 좀 더 있는데 요거는 요거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기 뒤쪽 잠시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을 해보는 회로들이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난이도는. 자, 그 다음 저기 53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31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만 지을게요. 그 전기 에너지에 대한 건데 전기 에너지 자체가 전압이 전하의 한 일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W는 QV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Q라는 게 뭡니까? 전화량 Q죠, 요거. Q는 IT였지요? 그죠? IT를 여기에다 넣는다 치면 IV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VIT 어디에서 봤습니까? 뭐 할 때 봤어요? 이게 전기 에너지 할 때 배운 거예요. 이게 뭐일 때? 초 단위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C 단위가 되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력량. 그렇죠. 그거였거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게 이제 우리 5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나머지 이제 오메 법칙으로 넣어주면 나머지 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전자기 쪽에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죠. 요 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식들이 많은데, 이 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게 유도가 됐는지 다 알려면은, 조금, 지금은 어렵죠. 그죠? 미적을 다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자기에서는 그걸 아는 것보다 이 많은 식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예요. 알겠어요? 활용이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 잘 알아두세요. 근데 대부분의 식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만 잘 해두시면은 쉽게 돌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53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줄열 있습니다. 줄열.
출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저항선에 전압 V를 걸었을 때 전류 I가 시간 T 동안 흘렀을 때 발열량이 얼마이냐라는 거예요. 발열량이 얼마이냐. 발열량도 결국은 이 일이 열로 간다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이거 100% 갈 수 있니? 이거 100% 된다. 이거는 100% 된다. 둘 다 맞니? 둘 중에 어떤 게 맞니? 일단 틀린 것 같은데. 일단 이해가 일단 아니 아래 끝이라. 아래 끝이. 아니 카르노 기관이 일단. 이게 안 되죠. 어떻게 하냐? 야, 이게 되면은 우리 뭐, 열효율 100%인데 뭐, 고민할 거 있나? 막, 에너지 좀 팡팡 써도 아직 여유로울 텐데. 그렇잖아. 지금 우리 내연기관 해가지고 자동차들 있죠. 걔네들 해봐야 열효율 진짜 잘 나오면 40% 근처?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20%, 30%대요. 열효율이. 절대 열은 일로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제2법칙. 알겠어? 그러나 일은 열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일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저항선에서 뭘로 다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열로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 값이 이 Q는 뭡니까? 이 Q는 전하량이고요. 거기에 우리 줄열에 나와 있는 Q는 뭡니까? 열입니다. 열. 이것도 IVT라는 얘기죠. 이걸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줄 값이고, 저기 얼마입니까? 4.2를 이용을 하면, 열의 일당량 이용을 하면은 요거 칼로리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줄을 4.2로 나누면 칼로리가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 나옵니다. 요걸, 이 일을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IV가 되죠. VI. 1초당 사용되는 에너지가 뭡니까? 그게 전력이죠. 전력은 T분의 WI. 무조건 1초 동안 사용되는 에너지로 따지면 그게 전력입니다. 전력. 그래서 전력을 비교를 하면 어떤 제품이 더 에너지 소모가 적은지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사용하는 시간 개념으로 다 환산을 해주면 전력량 개념이 되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다 배웠던 개념인데 일, 에너지죠. 이게 전기 에너지. 그 다음 전력량. 여기에서 지금 이게 VIT면 얘도 VIT야. 요건 초야, 초. 자, 요거는 VI야. T로 나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VIT인데 식이 다 똑같습니다. 이 T가 C 단위로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단위는 요게 와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와트 C가 된 거고, 요거는 단위가 줄 단위입니다. 줄 단위. 자, 우리 책에 줄열, 그 다음에 전력, 전력량 이렇게 쭉 식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요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줄열은 이 일값이 통째로 다 100%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자기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